탈진해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의 아주 인기 코너죠. 3분 만에 알고 싶다. 네, 3분. 네.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지난번 방송 3분 만에 알고 싶다 두 분께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역시나 이 3분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애플님 이런 분들께서는 솔직히 3분 지킬 생각 없죠? 이렇게 하셨고, 리버풀님께서는 3분 만에 알고 싶다 그냥 폐지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3분 만에 알고 싶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만약에 오늘 실패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편집자님께서 빨간 개구리 넣어주셨잖아요. 윤유 선생님이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것으로 이번에 실패하면은 빨간 개구리 자체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아니라 빨간 개구리 희우, 아니야. 빨간 개 희우. 뭐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 이러니까 3분이 넘어가는 야. 거예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죠. 시작하죠.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번아웃이에요. 네. 번아웃이라는 거는 이번에 WHO에서 11차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 ICD-11이라는 걸 개정하면서 번아웃에 대해서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정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 버전인 ICD-10에서는 번아웃을 단순히 심각하게 피로한 상태 이렇게 정의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번아웃에 대해서 일단 만성적인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게 잘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한 활력이 고갈되거나 피로한 느낌, 그리고 직업으로부터 정신적인 거리감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됨, 그리고 업무 능률의 저하가 동반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요거는 좀 유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인 증상들이 좀 정의가 되었고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허버트 프리덴버그라는 분께서 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일에 이제 계속해서 몰두를 하다가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거죠. 네, 우리나라 말로는 소진 증후군, 뭐 탈진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고갈돼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나고 막 분노, 무기력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게 번아웃 증후군이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일의 조 만화에서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자세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다 딱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얗게 네, 네. 하여튼 그 장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불태우고 나서 그 결과에 만족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괜찮을 텐데, 그 성취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가로막히게 됐을 때 이런 불만족감, 탈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성사 직전 단계에 왔을 때 그냥 윗선 사장단의 결정이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프로젝트가 없던 게 돼요. 네, 없던 게 되기도 하고 상사가 그걸 그대로. 그쵸. 그런 경우도 있죠. 맞아요. 네네네. 결국 나한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냥 말 그대로 하얗게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봉 협상하실 때 그 무렵에도 이런 증상 많으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연봉 협상할 때 보니까 원하는 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깎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얼마나 그 소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번아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는데 2013년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00명 정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취업 포탈에서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번아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두 사람도 겪었을 수 있겠죠? 예외라고 할 수 없죠. 약간 지금 즐겁게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번아웃 증후군을 알아보는 자가보고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두 번째,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 말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최근 짜증,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소진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몇 개예요? 제가 준비할 때까지는 한 2개가 될까 말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허경 선생님이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 읽지 않고 영상으로 띄워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3분을 넘어버려서 제가 너무 탈진해버렸어요.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차라리 이분은 낫고요. 번아웃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적어도 저희 방송에만큼은 번아웃 되시지 않았네요. 네, 그러게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번아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어울리지 않는 항목은 이제 9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쾌락을 즐긴다. 이거 이제 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다른 건 나빠져도 그건 동의합니다. 저는 쾌락보다는 이제 주로 아이와의 시간이나 어떤 클래식 감상, 독서 이런 것들 지적 쾌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동훈이는 10점 만점에 10점인 그렇다면 전 만점.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허경 선생님은요?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사실 뭐 포함되는 개수 자체는 많은데 이게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2개쯤이라고 했지만 저도 뭐 경험해본 자체는 한 5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 번아웃 증후군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번아웃이 맞다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번아웃이 더 큰 병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막으려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잘 쉬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라. 워라벨인가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쵸. 예, 일에 너무 몰두해서 뭐 하얗게 불태워서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말고 나와 일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업무를 이제 머릿속에서 제껴두고 내게 온전한 휴식을 줘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쉴 때 어떻게 쉬느냐에 대한 건데요. 뭐 찾아보면 좀 능동적인 걸 해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행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워서 TV를 본다거나 공상한다거나 이거보다는 능동적인 걸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와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번아웃보다는 저는 이제 번아웃을 지나서 거의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 번아웃을 말씀드릴 때 방전된 휴대폰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 휴대폰이 방전됐을 때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계속 뭔가를 게임을 돌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러면서 그 충전을 시키면 충전이 그만큼 빨리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공상하시거나 누워서 그냥 충분히 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그렇구나. 이제 어떤 질병 수준이 아니라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통 진료할 때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의욕이 그래도 난다 그러면 한 번아웃 정도로 보고 그조차 나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심한 든다 무기력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우울증이라고 봐도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이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맞아요. 흘러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그렇긴 해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좀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잠시나마 그 생각을 좀 떨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좀 능동적인 취미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엔 이 번아웃이라는 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된 거잖아요. 쾌감, 어떤 흥미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운동하거나 뭔가 다른 능동적인 활동을 하면 그 도파민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분비될 수 있는 여지를 주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업무 스트레스나 뭐 이런 다른 일상적인 스트레스 거기서 고민을 하는 것들을 그냥 혼자만 안고 있지 말고 동료나 뭐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다들 힘든데 나만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주위에 말하기 꺼려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누구나 겪는 증상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주변에 내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또는 주변에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 이야기도 조금씩 섞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얘기들을 꽤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요것도 꽤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짐이란 거를 어쨌든 누군가랑 좀 나눌 수 있다면은 적어도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쉬어라, 그리고 즐겨라, 그리고 일과 좀 거리를 둬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어떤 완전히 소진되었다, 고갈되었다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번아웃이 아니라 정말 우울증 같은 병적인 상태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방법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저희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방송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아마 생각나는 거는 아마 윤유 선생님. 도파민 분비가 네. 확 됐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3분을 넘기게 됐는데 좀 유용한 정보를 꽉꽉 눌러서 담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 못하고 넘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희우의 얼굴을 봐서 이번 한번 좀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만큼은 꼭 이 3분 만에 알고 싶다 제목에 걸맞는 컴팩트한 방송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